안녕하세요. 꾼꾼이 팀장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요, 이마트까지 넘어선 진격의 쿠팡, 누가 막을 쏘냐라는 주제로 한번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여러분들, 5월달은요, 실적, 1분기 실적 발표가 나오는 달이죠. 그러다 보니까 쿠팡도 실적 발표를 5월달에 했고요. 네이버도 했고, 이마트도 했고, 여러 업체들이 했습니다. 그런데요, 좀 충격적이었던 건 쿠팡이 실적이 좋게 나온 거? 오케이. 흑자 3분기 연속 전환한 거, 흑자 연속으로 3분기 이상 그렇게 흑자를 낸 거, 오케이. 그것까지는 이해했는데, 이제는 이 쿠팡의 매출이 이마트까지 넘어서게 된 거죠. SSG, 지마켓, 뭐 이 온라인 쪽이 아니라 이 오프라인까지 포함하고 있는 이 이마트의 실적까지 넘어선 겁니다. 아, 진짜 쿠팡 정말 대단하죠. 그래서 오늘 이 주제로 한번 말씀드려 볼까 합니다. 누가 막을 쏘냐 도대체. 이런 진격의 쿠팡을. 지금 쿠팡 지금 매출을 보시면요. 요 1분기 매출입니다. 23년 올해 1분기 매출. 1분기 매출이 7.4조입니다. 이마트 7.1조에 비해서 약 3천억 조금 안 되게 더 많은 매출을 올렸어요. 이 전년 동기 대비해가지고 20%나 증가한 거예요. 근데 이마트는요, 오히려 1%밖에, 이게 적자는 아니지만 1%밖에 증가를 안 했어요. 제가 지금 여기 나온 수치들 같은 경우는 반올림을 해서 조금 약간 좀 차이가 좀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 롯데쇼핑은 심지어 6%나 감소했습니다. 아, 롯데쇼핑 어떡하나요? 진짜 그 전통 온라인, 전통 유통의 강자 롯데잖아요. 그런데 이게 이커머스 시장으로 많이 좀 재편되면서 롯데가 정말 많이 죽었어요. 그래도 진짜 이마트는 잘 따라오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 저희가 여기서 이마트라 그래가지고 그냥 이마트 실적만 있는 게 아니에요. 이마트 실적이 아니라 이마트 트레이더스, 스타필드, 그리고 에브리데이, 그리고 이게 그냥 중소형 어떤 슈퍼마켓이죠. 그리고 우리가 아는 지마켓, SSG닷컴, 그리고 심지어 이마트, 입사 같은 편의점, 스타벅스, 조선호텔 매출까지 포함되어 있는 금액입니다. 그런데 이걸 쿠팡이 넘어선 거예요. 이 매출만 넘어선 게 아니고요. 보세요. 자, 이마트 영업이익이 100억밖에 되지 않습니다. 약 100억 정도. 작년 대비해서 60%나 감소한 분기 실적이죠. 그런데 쿠팡 3분기 연속 흑자죠. 1,400억 흑자입니다. 와, 이제 쿠팡이요. 이커머스 1위를 하는 것도 모자라서 이젠 오프라인까지 포함되어 있는 요 이마트 실적까지 넘어선 거죠. 이 롯데쇼핑 같은 경우는 영업이익이 1,100억 정도 되긴 했는데요. 전년 대비해서 64% 증가. 근데 매출이 너무 이마트와 쿠팡과는 좀 차이가 있다 보니까 약간 논외로 하겠습니다. 결국은 쿠팡 vs 이마트가 지금 된 모양새인데 쿠팡은 엄청나게 매출이 상승을 하고 있죠. 이마트는 그냥 제자리거나 혹은 조금씩 떨어지고 있는 모양새죠. 왜냐하면 이 오프라인 옛날에 그 할인마트, 진짜 우리가 순전히 이마트들 진짜 많이 갔었을 때 한 10년 전만 하더라도 정말 이마트가 대단했는데 지금은 그 가는 빈도가 옛날에 비해서 적어졌잖아요. 온라인으로 너무 주문하기가 편하기도 하고 새벽 배송도 워낙 잘 돼 있으니까요, 요새는요. 이런 이마트를 넘어서고 나서 쿠팡 범석이 형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소비자 혜택을 축소하지 않고도 마진을 개선한 운영 효율화를 이루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3분기 연속 흑자를 냈어요. 이렇게 범석이 형이 얘기를 하셨거든요. 자, 이 말인즉슨 제가 전에도 한번 말씀드렸지만, 자, 소비자 혜택을 축소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마진이 개선됐네? 그러면 누구의 혜택이 축소가 됐을까요? 이거는 뭐 너무 당연한 거 아닙니까? 소비자 혜택이 축소되지 않았어. 그러면 판매자 혜택이 축소가 됐겠죠. 아니면 판매자 수수료가 올라갔겠죠. 그러니까 마진 개선이 됐겠죠. 마진 개선이 되려면 소비자 혜택이 줄어들던가 혹은 판매자 혜택이 줄어들던가 둘 중에 하나인데 소비자 혜택이 축소되지 않았는데 마진이 개선됐다. 이 말은 다시 이렇게 번역하면 판매자 수수료가 올라갔다. 우리 같은 판매자들이 정말 노력 많이 했다. 쿠팡 3분기 연속 흑자 내기 위해서. 그리고 쿠팡이 이마트 실적 넘어서는 데까지 정말 혁혁한 공을 세웠다. 왜 우리 같은 공신을 인정을 안 해주냐. 이런 불만을 하는 거죠. 불만 소리를 하는 거죠. 범석이 형한테 우리는. 네, 너무 소비자만 하는 바보 쿠팡이어가지고요. 그죠? 자, 그런데 용진이 형. 이 이마트, 이 신세계 부회장, 이 용진이 형은 뭐라고 얘기했을까요? 자, 올해 우리는 신세계만의 디지털 생태계를 만들어야 합니다. 저는 이것을 신세계 유니버스라고 칭하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하시고 신세계 유니버스 클럽 출시했죠? 이제 6월 달부터 이제 진행되는데,
근데 그 용진이 형이 약간 어떤 이름값에 비해서 조금은 지금 이 범석이 형한테 좀 많이 밀리는 느낌이다. 그래도 이 용진이 형이 또 한국인이기도 하고, 이 또 재벌이긴 하지만, 그래도 좀, 뭐 이렇게 좀 인스타라든지 SNS도 좀 활발하게 하잖아요. 좀 잘 됐으면 좋겠다라는 좀 생각을 하는데, 옛날에는 되게 혁신의 아이콘, 좀 재벌 같지 않은 어떤 혁신의 아이콘 같은 느낌이었거든요. 정영진 부회장님이. 용진이 형이. 그런데 지금은 좀 그런 게 좀 많이 희석이 됐죠. 좀 더 힘내줬으면 좋겠습니다. 뭐 랜더스 야구단 인수한 것도 너무 좋고 스타필드도 너무 또 성공적으로 잘 런칭했잖아요. 그런데 다만 지금 문제는 이커머스 쪽이다. 그러면 이 오프라인과 온라인을 어떻게 믹스를 시킬 것인가는 용진이 형의 몫인 거죠. 좀 잘해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쿠팡 좀 막아줬으면 좋겠어요. 너무 질주하잖아요. 너무 질주하니까 우리 같은 판매자들이 너무 질질질 끌려간다고요. 거기에 이렇게 질주하면. 그러니까 좀 막아줄 사람이 좀 필요하다. 근데 그 중에 한 명 후보군으로서 네이버도 있지만 우리 용진이 형의 역할이 크다. 용진이 형 힘내시기 바랍니다. 응원 중입니다. 엄청나게. 자, 이게 용진이 형이 얘기한 신세계 유니버스 클럽. 제가 전에 한번 영상에서 한번 이렇게 올렸었죠. 유니버스 이 클럽 요 출시했고요. 그래서 예전보다 혜택은 좀 줄었습니다. 사실 스마일 클럽인데 이름이 좀 바뀌었다. 그리고 좀 더 뭐라 그래야 될까요? 오프라인 어떤 매장들이 좀 추가가 됐다. 오프라인 것들이 좀 추가가 됐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이 G마켓 옥션 그리고 SSD.com 뿐만이 아니라 스타벅스, 이마트 뭐 이런 것들이 지금 포함이 된 거예요. 신세계 유니버스 클럽. 그런데 이게 지금 어떤 쿠팡의 로켓 와우를 위협할 만큼 엄청나게 영향력이 있을까라는 건 의문이죠. 쿠팡 와우 같은 경우는 쿠팡 와우 하면 4,990원 월마다 내게 되면요. 로켓 배송 무료지만 또 게다가 쿠팡 플레이라는 것 이것도 무료로 이용 가능합니다. OTT 시장에서 그냥 무료로 사용할 수 있는 게 있다는 거예요. 벌써 그 쿠팡 플레이도요. 지금 현재 2, 3위권을 다투고 있습니다. 넷플릭스 밑에서 티빙과 쿠팡 플레이가 거의 그 정도까지 올라왔어요. 티빙과 경쟁 중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쿠팡 플레이도 무료로 이용할 수 있고 그리고 그 쿠팡 이츠 배달 앱에서 또 할인까지 해주잖아요. 이제 이런 것들 쿠팡도 자기만의 어떤 유니버스 세계관들을 자꾸 넓혀가는 거고요. 여기에 신세계는 본인들이 원래 가지고 있었던 오프라인의 어떤 강점 이런 것들을 요 클럽 멤버십 유료 멤버십 포함시키면서 같이 뭔가 해보겠다라는 걸 지금 보여주는 거죠. 막을 수 있을까요, 쿠팡? 좀 의문이긴 합니다. 자, 이마트까지 넘어선 진격의 쿠팡. 이제 온라인을 넘어서요. 이커머스 시장을 넘어서 오프라인 매출까지 석권을 했습니다. 사실 유통기업 1위 이제 쿠팡이라고 보셔도 무방할 것 같아요. 물론 신세계 쪽에는 신세계 백화점 매출이 포함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것까지 합치면 신세계, 이마트 쪽이 더 크겠죠. 그렇지만 어떤 백화점은 좀 논외라고 본다면 백화점은 어떤 또 다른 그 용진이 형이 아니고 용진이 형의 그 가족분이 또 하시잖아요. 그래서 정유경 그 부회장님이라고. 네, 이렇게 또 그분이 하시니까 약간 좀 다른 거라고 보면 결국은 어쨌든 넘어선 거다. 이제 오프라인까지 매출까지 포함해서 유통업계 1위라고 보면 될 것 같다. 이제는 쿠팡이. 쿠팡이 이커머스 시장에서는 24%의 점유율, 작년 기준으로 그렇게 점유를 하고 있다. 이거는 또 더 올라가겠죠. 그런데요, 제가 조금, 와, 이 쿠팡 이러다가 쿠팡이 아마존을 너무 그대로 컨트롤 CV 하면서 지금 성장하고 있잖아요. 아마존처럼 오프라인 진출하는 거 아니야? 아마존이 그 식자재 유통업체 홀푸드 이게 인수했던 것처럼 설마 쿠팡 너도 인수할 거니? 지금 주인이 좀 애매한 홈플러스 이런 거 인수해서 설마 오프라인까지 좀 진출할 거야? 아마존고 같이? 이러면 너무 무서울 것 같은데요. 진짜 근데 이제 흑자 기업으로 변모를 했기 때문에, 물론 이제 대만 시장, 해외 시장도 진출하고, 이제 뭐 인도도 진출한다, 뭐 이런 얘기가 있는데, 그거 말고도 오프라인 시장까지 이제 자기네들 어떤 뭐라 그래야 될까, 현금들이 좀 이렇게 융통이 되고, 흑자가 계속 지속되면, 오프라인 쪽에도 저는 쿠팡이 넘어올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생각만 해도 소름 끼치고 무섭습니다. 유통을 하는 입장에서 무섭죠. 아니, 쿠팡이 너무 잘 나가니까. 그리고 쿠팡이 왜 무섭냐면, 사실 판매자들 입장에서는 판매자들 친절한 채널이 절대 아니기 때문에 쿠팡이 이렇게 너무 진격하는 걸 무서워하죠. 힘들죠. 제 속마음입니다. 누가 좀 쿠팡 좀 막아줘, 제발.
네이버가 됐든 아니면은 이마트 SSG닷컴이 됐든 누가 아니면 지금 이제 가쁜 이커머스 4위가 된 그 큐텐 구영배 사장님이 막아주든 누가 좀 제발 쿠팡 좀 막아주세요. 제발 쿠팡 좀 막아주세요. 너무 무섭습니다. 판매자 입장에서. 너무 질질질 끌려가고 있기 때문에 좀 쿠팡 좀 누가 막아줬으면 한다. 네, 오늘은 제가 이 이마트까지 넘어선 진격의 쿠팡이라는 주제로 한번 영상을 만들어 봤는데요. 오늘 제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랑 구독 그리고 알림 설정까지 해주시면 제가 이 채널 유지하는데 정말 큰 도움이 됩니다. 다음번에는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뵐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꿈꾸는 이 팀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